이 용산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이럴 때 돈 얘기도 그때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김병주 예. 의원께서도 예산 많이 들 거다. 뭐 1조 얘기도 하시고 예. 최소한 수천억은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은 어떻게 좀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지금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지금 눈덩이처럼 예산이 굴러 커지고 커지고 있죠. 있어요? 아유, 이러면 안 그때 되는데. 그 대통령실 이전 발표를 할 때 496억이면 된다라고 발표를 맞아요. 했잖아요. 500억 밑으로 내려갔죠. 그때 저와 민주당에서는 1조 이상 들 네.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언론에서 비교했잖아요. 496억 대 1조 네. 어느 것이 맞느냐 패널들도 토의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저와 우리 민주당에 주장한 1조 이상이 맞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이번에 제기를 했더니 점점 맞는 걸로 인정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496억에 추가되는 것이 도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네. 국방부를 흩어져 놨잖아요. 5군데로.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이 안 오르니까 다시 또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 진짜요? 예, 5군데 뭐요? 하니까 네. 업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193억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 주변에 시설 네. 보강을 하는 울타리를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65억 플러스 더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참을. 그 합참하고 국방부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네. 합참 이전 TF를 만들었고 음. 거기서 추산해 보니까 2,980억이 든다는 거예요. 예. 합참 건물만. 합참 건물만. 예. 그런데 요것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네. 합참 의장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음. 합참 필수 요원들의 아파트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지 않나 했더니 네. 국방부 장관은 2,980억 드는 게 맞고 예. 추산한 게 맞고 합참 의장 공간도 지어줘야 된다. 그럼 더 근데- 들어가는 거. 예, 더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는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는데 또 지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잔류기지 있잖아요. 옆에 잔류기지. 미군 잔류기지. 그렇죠. 그걸 바로 대통령실 담벽 옆에 있는 거를 다른 후암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드래곤 힐 호텔을 새로 지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어줘야 된다.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은 예. 그럼 한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서 1조 1조 되겠네.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 어땠습니까? 제가 1조 이상 요구했을 때 네. 그때 김은혜 그 당시 인수위 대변인은 예. 1,200억 정도밖에 안 든다. 너무 과장됐댔는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네. 김은혜 대변인 얘기가 잘못 추정한 거다.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1,200억 한 거고 2,980억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때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인수위에서는 공간 재배치다 뭐 하면서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 그 이상 했는데 네. 그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네.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야, 결국 이 김병주 의원이 맞았다. 아, 네. 이렇게 맞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네. 영빈관 문제라고 봐요. 영빈관 지금 문제. 일부 대통령실이나 이런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네. 지금 영빈관이 없잖아요. 없죠. 해외 정상들이 오면은 네. 어디서 합니까? 지난번에 국립박물관에서 해서 그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고 불편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새로 짓자고 하니 예산 또 더 또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하면은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고 아. 그런데 또 영빈관은 국격에 맞는 영빈관은 없고 네. 그래서 참 고민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496억 이거 솔직히 사과하고 이거는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한 것이고 네. 앞으로 이렇게 그 민주당 또 특히 김병주 의원이 주장한 1조 맞다 미안하다 그때 비난한 거 맞으니까 영빈관 새로 실질적으로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짓는다 이런 것들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야, 496억에 끝날 거다. 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아니 왜 쓸데없는 돈 쓰냐 이런 네.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아,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너무 이제 네. 화난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예. 김병조 의원님 말씀이 정답하고 마라톤님께서도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최화영님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네. 그만큼 신뢰를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못 얻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자, 이 예산 문제 과연 국민들 앞에 솔직히 얘기하고 협조를 구할지 네. 한번 지켜보겠고, 아, 이 돈이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8월 20일부터 3박 4일간 한미 연합 훈련이 예. 이것까지 통합해서 을지 연습이 시행이 됐는데, 자, 을지 연습이 좀 어떤 훈련인지 이것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을지 연습이 지난주 그 UFS 훈련과 같이 했어요. 네. 이것은 정부 전쟁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 총력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각 정부 기관도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훈련이 을지 연습입니다. 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훈련이고요. 이번에는 UFS 훈련과 합해서 한 것이죠. 네. 그럼 여기는 훈련 대상이 대통령도 훈련 대상이고 전 공무원들이 거의 다 대상이고요. 네. 이번에 한 4,000개 기관 한 48만 명이 을지 훈련을 연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정부 부처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그런 훈련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내실 있게 예. 잘 꼼꼼하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그러니까 마지막 네. 훈련 날 연찬회에 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미자 주스로 건배하면서 술을 못 마신다, 을지 훈련 때문에, 을지 연습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밑에 하부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됐는데 을지 훈련에 가장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는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어. 왜냐하면은 예.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실전적인 이 훈련만이 네.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실전적으로 해야 실전적으로. 된다.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제대로 했는지. 네. 최초 을지 국무회의 한 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통령도 그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지하 벙커로 벙커. 들어갑니다. 아, 예. 거기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 안에 가서 보고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사실 거기 들어가서 3박 4일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상상 여기 와서 예. 내가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사항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선포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전쟁하려면 많은 물자 인원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원령 선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 통합 방위를 하는 겁니다.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하. 지자체, 경찰 뭐 이런 지자체장들도 통합 방위 본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각 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고받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방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러게요. 또 그 식량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전기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건지 훈련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을지 국무회의 한 번 하고 네. 훈련 장소 한 번 가서 아. 있어야 할 장소 한 번 돌아본 정도로 훈련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음. 저는 사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과 그걸 결심하고 조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저때 그 후보 시절에 네.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할 때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501호 작게 아느냐 아, 맞아요. 물어봤죠. 전시 작게거든요. 예, 예. 그때 그러니까 그게 전쟁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501호 작게가 뭐냐 물으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예.
그 홍준표 의원이 더 물었잖아요. 전쟁이 발발하면 대통령은 뭘 하느냐 하니까 막 당황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야죠 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우려를 낳았죠. 대통령으로서 네. 전시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정도 갖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 시에 네. 제대로 된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쟁은 집중호우보다 100배 이상 어렵고 힘들고 조치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도 염려 좀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도 당시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자 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이에요. 아. 원래 우리가 노란색 이 복장 민방위복을 많이 봤었는데 계속 그것만 봐왔죠 한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네이비 이 옷을 그 색깔의 옷을 입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여기 참석한 회의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그린,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의 옷을 청록색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청록색을 입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행안위에서는 5개 색깔을 놓고 네. 여론조사를 해서 바꾸겠다 하는데 아마 대통령께 입은 저 청록색으로 바꾸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글쎄 노란색보다는 확실히 네. 눈에 안 들어와요, 잘. 그렇죠. 네, 청록색 자체가. 네. 2005년부터 노란 민방위복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민방위 하면 노란색 옷이 대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옷을 갑자기 바꾸고 마크조차도 민방위 마크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바꾸려면. 아, 그렇죠. 이것도 저 색깔을 다 돈이 뭐 연상됩니까? 저는 그때 신문을 봤더니 댓글에 네. 그 여러 가지 저 색깔에 대해서 아. 오징어 게임이 생각난다라는 그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통상 지휘관들이 군에서 새로 바뀌면은 군 내부 자기 부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 건물 도색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새로 예. 신임 예하 부대장 오면 가잖아요. 가면은 건물 착 도색해놓고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한 달 보여주네. 새 이렇게 보여주거든. 그럼 전 네. 많이 혼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옷을 제발 바꾼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거 네.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공무원들 전부 저걸로 바꾸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110만이 넘지 않습니까? 113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벌을 가져야 됩니다. 여름에 없는 민방위복하고 하계복하고 동계복 최소 2벌이 필요한데 2벌. 한 벌당 2, 3만 원은 간다고 봤을 때 네. 한 500억 정도 드는 것이죠. 야, 그거 안 들어가도 돈이 500억이. 그렇죠. 들어갈 수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 재정 한다고 네.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공무원 봉급 4급 이상은 동결하고 또 일부는 삭감하고 네.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고 했는데 물가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 공무원들은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될 겁니다. 월급이 깎이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그 옷을 잘 입고 있는 그 민방위 옷을 갈아서 네. 바꾸는데 500억을 허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아, 이거 예산 쓸 때도 많고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고 공무원들의 봉급을 네. 인상률 좀 줄여서도 막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또 돈이 들어간다. 저 자, 바꿀 한숨이 시간에 나오네요. 민방위 훈련이나 이 전시에 어떤 체계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네. 아, 씁쓸합니다. 네.